사람이랑 딜링을 해보면 안다고요. 이거 보통 프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딥스테이트는 이런 식의 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볼튼 찬밥돼서 이제 날아갈 때 됐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CBID 즉 FFBD를 포기하고 핵동결로 노선 변경을 검토 중이다. 뭐 문재인 586 좋아할 소리고요. 조중동 뭐 이런 데서 요새 이걸 전제로 해서 글을 쓰잖아요. 또 이른바 우파 유튜버라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도 이걸 전제로 해서 트럼프 개객기 하고 하루 종일 찍고 있잖아. 유튜버에서 짓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카톡에서도 찍고 텔레그램도 찍고. 나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인생을 헛살았나 봐. 노는 꼴 보면 모르냐고. 노는 그 형세를 보면. 이 딥스테이트가 이런 식의 말을 퍼뜨려요. 이 노림수는 뭐냐. 딥스테이트는 뭘 원하는 거냐면 중국과 봉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미국이. 미중 전쟁이 더 심각하게 안 가고. 따라서 북한과도 봉합되기 원하는 거예요. 즉 북한과 핵동결, 사실상의 핵보유국 인정 상태에서 봉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의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 조중동, 우리나라 지식층 또 우파 유튜버라는 사람들 중에 일부도 이 생각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은 미중 전쟁도 싫고 미국에 의한 북한 접수 평정도 싫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상대적 우위가 급속하게 약화되는 정치 쓰나미가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런 음흉한 무의식적 의식적 속내가 없는 우파 평론가 이른바 우파 유튜버들은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조중동과 같은 입장으로 계속 가면 당신들은 동지가 아니라 적 중에 가장 악랄한 적이 됩니다. 우파 코스프레, 보수 코스프레, 우파파리, 보수파리 하면서 실제로 이 문명사적, 인류사적 대전환, 중국 무력화와 북한 접수평정 해방 이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사실상 영구적인 대립 분단을 선호하고 사실상 미중 관계가 봉합되는 걸 선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거든요. 중국한테 받아먹은 거 있어요? 평양한테 받아먹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탠스 왜 취할까요? 조중동이나 기득권 세력, 수국 꼴통 기득권 세력의 볼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눈칫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버에서 또는 이 고생하고 있는 우파 바닥에서 보수 바닥에서 이른바 장사하지 말으셔야지. 그냥 조중동에 기고하셔야지. 그게 예의 아닌가? 그게 상도의 아닌가? 상도의를 어기고 마치 민초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취하면 자유시민 민초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포지셔닝을 취하면 조만간에 욕 바가지로 먹게 되죠. 그런 내부 총질 좀 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근데 딥스테이트가 이렇게 뭐 북한과도 봉합하고 중국과도 봉합하고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북한과 중국은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희 세뇌 탈출에서도 한번 모신 적 있는 북한 인권 전문가 그렉스 칼라듀가 참석했고요.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 상도 받았어요. 브루스 백톨. 이 사람이 쓴 책 그 표지입니다. The Last Days of 김정일. 김정일의 마지막 날. 이거는 꽤 오래된 책이고요. 이 사람이 최근 책은 북한의 군사력, North Korean Military. 그 다음에 한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쓴 책은 North Korea and Regional Security in 김정은 Era.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지역 안보. 즉 다시 말하면 브루스 백톨은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고요.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
그렉 스칼라디오는 이제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의 거의 핵심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던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열린 세미나에 테러리즘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 사람들의 말에 이렇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및 미사일 생산에 배우는 북한이다. 이거에 백모가 해석을 하면 중국을 대행해서 북한이 지원한 거다. 중국이 오케이 사인 안 내면요, 이란에 저렇게 핵 지원하거나 미사일 지원 못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직접 이란에 핵을 지원하거나 미사일을 지원하면 미국과 쫑이 나니까 악역을 북한한테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란에 설계 부품 기술자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란 영내에서 헤즈볼라 등을 지원했다 그럽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배는 항행 중 20번 이상 선반명과 소속 국가 깃발을 바꿨다 그럽니다. 북한 기술자들은 이란 해안, 걸프만에 있는 이란 해안 지역 두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두 마을은 북한인들로만 이루어진 마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의 기술 혁신에 나름 창의적이라고 합니다. 소형 로켓 엔진을 묶어서 여러 개 묶어서 대형 성능 엔진으로 만든다든지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서 비행거리를 확대한다든지. 자, 이게 북한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이걸 파괴하려고 할 때 북한은 그 악역을 담당해주는 특수부대에 있는 거예요. 얘를 그대로 놔둘 수 있냐고요. 얘를 그대로 놔둔다는 건, 즉 얘들을 핵 동결 상태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거는, 얘들은 푸틴 말대로 풀만 뜯어먹고도 사는 애들 아니에요. 왜냐? 풀 뜯어먹고 굶어 죽는 거는 야생인민이고 쥐들은 밥 먹으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풀만 뜯어먹고도 사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 그거 아닙니까? 주민은 굶어 죽는데 쥐들은 살아남잖아. 얘들한테는 지들이 살아남으면 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든지 핵동결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국 잘 알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기본적으로 신의 성질이 하나도 없거든요. 책임성이 하나도 없거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말로만 하는 건데. 한두 번 해봤냐고요. 지난 20여 년 동안 해왔는데. 1994년부터 해왔는데. 이 게임을 25년 동안 해왔는데. 따라서 지금 만약에 뉴욕타임스가 뭐 바람 잡는 것처럼 핵 동결로서 일단 봉합한다. 이건 북한을 방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북한을 방치하면 지금 이 짓을 이렇게 저지르고 있는데, 이런 짓을 차마 중국이 못 저지르는 일을 중국을 대신해서 세계 곳곳에 가서 위험한 대량살상 무기를 기술을 제공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 방치한다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면 포기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미국의 딥스테이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가 대변하고 있는 딥스테이트는 미국도로 글로벌 리더십을 전면 포기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포기 안 합니다. 이거 갈 때까지 가는 게임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자, 이 와중에 조중동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엄중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엄중한 일 하나도 안 다루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뤄온 미국 딥스테이트의 워싱턴 포스트 NYT가 계속해서 지금 삑사리 내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얘기 조중동에서 읽은 적 있어요? 없죠. 시진핑이 중국이 아무 다른 수단이 없어서 트럼프가 갈고 다니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궁상맞게 짝이 없는 외무성 발표를 했다. 우리도 시진핑 주석도 G20에서 트럼프에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울먹이는 소리를 하고 징징거리는 소리를 했다. 조중동에 안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 북한이 지금 퍼펙트 스톰에 말려 있다. 경제, 그것도 두 가지 의미의 경제. 하나는 평양 중심의 범털 경제. 다른 하나는 야생인민의 장마당 암시장 경제. 이 둘 다 파탄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영생교 세뇌가 파탄으로 몰려가고 있다. 왜냐? 김정은이가 민족 메시아로서의 위신과 채통머리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일반 인민의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하도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제 옛날엔 금기시됐던 상상, 김일성 영생교가 없는 세상, 김정은이 없는 세상, 미국과 확실하게 붙어서 같이 가는 세상,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건 퍼펙트 스톰이다. 이 세 개의 태풍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계속 증폭돼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 없어요. 북한의 사실상의 통화는 달러고 경제 제재에서 달러가 다 메말라 붙었고 이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 미중의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조중동에서 정확하게 확대하면서 이런 위기들이 쌓여서 김정은이가 트윗 호출 사건에 말려든 거다. 이런 얘기 조중동에 없잖아요. 김정은 끝났다. 이런 얘기 조중동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딥스테이트, 미국의 딥스테이트는 어떻게든 미중전쟁 봉합시키고 미북 관계도 어떻게든 핵동결 상태에서 봉합시키려고 하지만 미국이 만약에 그런 조이스를 한다면 이거는 할 리도 없거니와 만에 하나 한다면 이거는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격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얘기 조중동 사설에 없잖아요. 그 대신에 뭐가 있냐? 일본 타령이에요. 일본 타령. 자, 오늘 동아일보 파이낸셜 타임스 1. 자유무역 위선 드러나. 월스트리트 저널. 유일 승자는 중국이 될 것.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경제에 보복을 가하면 승자는 중국이 될 것. 이 제목만 딱 보면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고 멍청한 놈들이죠. 아래 조선일보도 똑같아요. 제목 한번 보세요. 한국의 공급처를 바꾸면 일본도 불행. 일본 언론 연일 한국 걱정. 저것만 보면 아베가 개똥멍청이 같은 정책을 취해서 오히려 일본 언론이 한국을 걱정해주는 그런 형상이다. 이렇게 제목이 의미를 하잖아요. 조중동이 반일 캠페인 빵빠레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와중에, 이 엄중한 와중에 문제는 근데 뭐냐. 문제의 핵심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10월 30일 날 김명수 등 대법관들의 폭도 폐악질이란 말이에요. 이자들이 대법관이라 불리는 짐승들이 이날 이거 짐승들이에요. 법복 입은 짐승들이에요. 이거. 이자들이 이날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이 코드 맞춤답시고 아마도 무슨 코드인지 몰라도 1965년 배상에서 끝난 거 가지고 징용자들이 배치된 일본 기업들이 징용자 유가족한테 배상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조중동이 이 얘기를 정식으로 끄집어내서 하는 신문에 제목 뽑고 이제 빠꾸 오라이 해야 된다. 10월 30일 판결을 사실상이든 뭐 명실상부하든 사실 뒤집어야 된다. 이 얘기를 조중동이 해줘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안 할까?
그 당시 조중동이 이 판결 났을 때 박수 치다시피 하는 소리 했거든. 제가 그때 하도 이상했어요. 야, 이거 큰일 날 판결인데.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날 판결인데 어떻게 조중동이 이런 걸 비판을 안 하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마치 그 어감이 어떠냐면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서력했다.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 꺼내지 못했던 걸 드디어 분을 풀었다. 뭐 이런 식의 그 뉘앙스를 가진 기사들로 도배가 됐다고요. 그 당시에. 조중동이. 그러면 조중동이 그때 저희도 좀 날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이거 다시 바꾸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전부 뭔 얘기만 하냐. 일본이 이번에 보복 취한 거가 똥멍청이 같은 짓이고 저게 황당한 조치였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강도 같은 짓이죠. 폭도 강도 같은 짓이죠. 조선일보가 그래도 현직 고법 부장판사 강민구 판사를 인용을 했어요. 강 판사가 블로그인가에서 그 아주 간접적으로 강 판사도 이제 현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람 말로는. 지금에 와서 그 판결이 잘 됐냐 잘못됐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 그 판결을 사실상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강구해서 정부는 실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되돌이켜 보면 양승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거를 정치적으로 정부가 풀으려고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기가 참 애꿎습니다. 라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있다. 저는 강민구 부장판사 일단 찬양을 해요. 제 입맛은 아니에요. 제 입맛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써야 돼요. 근데 그 양반 현직 부장판사니까 판사 동네, 법조 동네에서 그래도 이 말 한 게 처음 케이스예요. 이게 이제 행간에 말이 숨어 있는 말이거든요. 강 판사 말은. 제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판결한 거지만 그거 다른 식으로 기술적으로 분명히 해결할 길이 있어. 여러 개 이미 검토된 거 있으니까 잘해서 그 해결해. 빨리 수습해. 그리고 내가 차마 그 말 안 하겠는데 그 판결은 똥멍청이 같은 판결이야. 그리고 양승태는 그 판결을 세상은 그거를 만약에 판결을 기각을 때려버리면 저기 원고 패소를 때리면 유족 패소를 때리면 친일파라고 공격받고 법원이 그렇다 해서 원고 승소를 때리면은 이게 뒷감당이 안 되는 황당한 짓을 하는 게 되니까 그냥 뜨거운 감자 들고 손에서 이렇게 손 바꿔가면서 이러고 시간 보낸 거야. 제 눈에는 강민구 부장판사의 글이 그렇게 읽히더라고. 근데 그분은 점잖은 분이고 현직 판사니까 말을 애둘러서 표현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이걸 보도를 할 때 지금 조선일보가 뽑은 저 제목을 보세요. 현직 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코트 강제징용 외교적 해결 위해 시간 벌어준 것. 제목 보면 뭔지 몰라. 코트가 뭐야 코트가. 입는 코트야. 양승태의 법원이란 뜻이에요. 우물 하면서 얘기를 안 한 거야. 제목 딱 이렇게 뽑아야죠. 현직 고법 부장판사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사실상 뒤집어야 한다라고 말했음. 그래놓고 가로치고 강제징용자에 대한 배상 판결 가로 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2018년 10월 30일 그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뒤집을 길이 있다. 그 사실상 뒤집어야 한다고 썼다고 거기. 근데 무슨 양승태 변호한 것처럼 얘기를 한 거잖아요. 물론 양승태를 위해서 지나가면서 변호를 했어.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걸려있는 안건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중동 보면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폭도질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요. 안 해, 본능적으로. 왜 안 할까? 지들이 바로 반일파리의 주범이었거든, 수십 년 동안. 지들 밥그릇이었거든, 반일파리가. 주사파가 등장하기 전에, 문재인이 등장하기 전에, 586이 등장하기 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반일 장사지를 헤쳐먹어온 것들이에요, 이 조중동이. 감정적 민족주의에 불질러가지고. 그래 자기들 레시피를 정면으로 깨질 못하는 거예요. 밥그릇이니까. 50년 묵은 동양 그릇이요. 여기 광고 주세요. 저희 신문 봐주세요. 겉으로는 하면서 동양인인데 그렇게 해서 동양품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왕이야 임마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우리를 다 개돼지로 세뇌하고 있잖아요. 세뇌해 왔잖아요. 조중동한테 다시 권합니다. 당신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폭도 폐악질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라고. 그리고 그때 우리 잘못했었다. 우리가 그때 이거를 짚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옆에서 같이 손뼉친 거 잘못했었다. 아 이거 나중에 탄핵 난동 부린 거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거 예행연습 삼아서 하시라니까. 나중에 언젠가 탄핵 난동 그거 저희가 불지른 거 잘못했네요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요? 신문사 문 닫으려고 방송사 문 닫고 싶나? 정치 쓰나미 오면 그 말 안 하면 가만둘 것 같아요? 자유시민들이? 무슨 물리적으로 뭐 불태운다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한 외면과 보이콧에 의해서 아주 피를 말려 죽일 거라고. 야, 너 아직도 조중동 보냐? 그 수구 개꼴통 기득권 집단 그 개소리 아직도 읽고 있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질 거라고요. 그래도 우리 보수 우파의 조중동밖에 없지. 이건 그때는 쑥 들어가요. 앞으로 1년, 2년 지나면. 지금부터 방향 회전하셔야지. 그럼 이거 가지고 먼저 예행 연습 해보시라니까. 뭐 한 밥그릇도 저기 뭐 반일파리 밥그릇도 한 5, 60년 썼으니까 이제 저기 뭐야 다 그 사기 그릇에 이도 빠지고 금도 가고 그래서 이제 버릴 때 되지 않았나? 잘 판단하세요. 하세요. 자, 이제 광분 그만하고요. 저 백모. 그래도 기쁜 소식 하나 전합니다. 크리스토퍼 아닙니다. 이 저기 멋있는 아저씨. 그 스페인 북한 대사관 쳐들어간 자유조선 팀이죠. 리더는 에드리안 홍창이죠. 예일대 다니다가 링크라고 LINK라는 단체를 조직했었고 지금은 링크를 떠났죠. 링크의 운영 방침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어서 링크를 버리고 나가서 자유조선, 그러니까 천리마 운동을 벌인 겁니다. 굉장히 핸섬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많이 샀고 많이 고생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안 닿아서 인연이 안 닿아서 만나본 적 없는데 그 에드리안 홍창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 에드리안 홍창과 같이 움직여서 스페인 대사관을 쳐들어간 사람이죠. 크리스토퍼 안. 이 한마디로 이번에 보석 결정이 됐습니다. 보석 결정의 이유가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두면 북한의 에이전트에서 칼 맞아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보석한다요. 이게 뭐냐? 스페인으로 범인인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스페인 사이에는 범인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죠. 엑스트라디션 트리티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범인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으면 자동으로 범인인도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미국은 몇 가지의 경우에는 이 범인인도 조약에도 불구하고 범인인도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범한 범죄라도 미국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경우에 해당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가 그 에드리안 홍창 동지와 또 크리스토퍼 안 동지께 축하와 그 열렬한 성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좋은 시절이 오면
같이 웃으면서 만나서 콜라나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유시민은 뭐 해야죠? 그래서 내일 모레 나경원 선거구 동작을 또 저기 용산 선거구 진영 그 양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양쪽 지역에 연고가 깊으신 분들 또 심판연대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무지개 식당 이수역 11번 출구 인근입니다. 뵙기 고대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